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3월 26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결심 공판이 열린 어제도 거짓말로 재판정을 온통 오염시켰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오직 온통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 차례의 항소심 재판 기간 동안 1심 선고를 뒤집을 만한 정언이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특별한 반전이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1심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죄가 바뀌거나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 역시 유죄를 각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앞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생각보다 엄청난 수작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막기가 힘든 그런 그림을 이재명이 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이 어김없이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재명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이 거짓말을 마치 모국어처럼 구사한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선거법 항소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도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거짓말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던 것은 생방송에서 얼떨결에 대답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을 어제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것은 한 차례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 방송 인터뷰 한 4군데서 그런 말을 했다고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방송 인터뷰의 경우 그냥 무턱대고 생방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대본을 미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생각했다가 하는 것인데 한 군데도 아니고 4군데서 모두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답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적극적이라는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재판부까지 김문기 씨와 관련된 이슈의 경우에는 여러 번 토론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예측도 가능하고 적응성이 완화된 것이 아니냐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재명이 생방송 중에 갑자기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대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은 협박이라고 제가 과하게 표현했다고 말하면서도 처음엔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다가 얘기하다 보니 협박이라고 표현해서 문제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정확하게 물적 증거 없이 표현한 건 잘못이다. 표현상 제 부족함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까 표현상 부족함이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것이죠. 이재명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미리 판넬까지 만들어 와서 흔들어가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상 부족함이 있었느니 어떠니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 빨리 끝내라는 눈치를 줘서 말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다고도 했는데 당시 이재명은 집권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집권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감히 집권당 대선 후보에게 답변 빨리 끝내라 이렇게 눈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감 답변은 기본적으로 시간 제한이 그렇게 없습니다.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이재명의 궁색한 변명들을 보면 이재명 본인도 이미 무죄를 선고받을 수 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무죄를 받을 수 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측에서 불렀던 증인조차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나 이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점을 판사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오히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 선고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겠죠. 대법원 절차는 항소심이 선고되고 나면 일주일 이내에 이재명 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재명은 일주일을 풀로 채워서 마지막 날 제출하겠죠.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으로 2주일 이내에 이제 재판 서류를 보냅니다. 근데 재판 서류 같은 경우는 항소심 재판부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상고장이 제출되는 대로 바로 대법원으로 보내게 되면 뭐 크게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법원에서 이제 이재명에게 재판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 또 이재명이 폐문부재, 이사불명 뭐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아예 국회로 보내버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판 관련 서류를 받게 되면 이재명은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물론 상고 이유서 역시 20일 꽉 채워서 보내게 되겠죠.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서 받게 나면 이제 대법원에서는 선고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이재명이 끌 수 있는 시간은 최소 27일이고, 그리고 서류 송달에 걸리는 시간 이런 정도가 플러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법원에서 조절이 가능한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되면 만약 4명의 대법관이 의견이 쉽게 일치가 될 경우에는 금방이라도 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좌파 판사가 한두 명 끼어서 무죄를 고집하게 되면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며칠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3월 26일이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그래서 4월 말 정도면 대법원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지 않게 되면 빠르면 5월 말이면 선고가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이제 언제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시간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고 대선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게 되면 상황이 꽤 복잡해지게 됩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인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죠. 이재명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당연히 중단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또 헌법주석서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충돌이 불가피하고 굉장히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심리를 서둘러 끝내줘야 될 텐데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대법원 최종심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재명은 선거법을 개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바로 법률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해당 법률로 재판 중인 법원에서는 1심일 때는 공소기각, 2심 이상일 때는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셀프 법 개정에 국민들은 폭발하겠죠. 그렇지만 이재명으로서는 선거법 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선거는 이제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지게 되면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이 되겠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고 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조응천 전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조응천 전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얘기하던데, 특별 사면 말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단행하는 일반 사면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죄명을 정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조리 다 사면을 해버리는 대사면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특별 사면은 확정한 형에 대해서만 사면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반 사면은 확정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았더라도 공소권이 상실되면 이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상. 아직 이런 대사면을 실시했던 경우는 글쎄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모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고를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서 형이 면소되는 것입니다. 대사면의 맛을 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이외에도 또 4건의 재판이 더 진행 중이죠. 이 가운데 뭐 대장동이나 성남FC, 특히 불법 대북 송금, 이런 재판들은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런 재판을 그냥 중지시켜 놓을 경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아마 이재명이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대사면을 실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기꾼들이 면소 혜택을 입고 나라가 그야말로 사기꾼들의 천지가 되는 나라가 절단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나라가 아니죠. 뭐 당연히 국민들이 반발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반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독재 본능이 발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짓거리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정말로 아프리카나 남미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겠죠.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흔혁을 임명시키지 못하도록 최상목 대행을 철저하게 압박해야 됩니다. 최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된다면서 심사숙고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조금 찝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마흔혁만 임명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자연스럽게 끝이 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재명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지지율을 급락시켜서 민주당 내에서 반 이재명 세력들이 이재명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그 어느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흔혁 임명 반대에 초점을 맞추고 3.1절 집회에서 최상목 대행을 최대한 압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마흔혁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동의어가 되고 마흔혁을 임명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상목 대행에게 최대한 입력 주입시키면서 최 대행을 압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